자, 그럼 크론병에 실제로 서양의학에서는 어떤 약물들을 실제로 환자들한테 투여하고 있는가요? 제가 맞지만 이 크론병의 개요를 보면 크론병은 자요, 소화기계에 나타나는 자요, 만성설사, 설사하는 병이에요. 만성설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배가 아파요. 복통이 생겨요. 그리고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자,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장 손상이 일어나요. 장이 부어서 폐색이 되거나 협착이 되거나 또는 궤양 조직이 생겨서 누공이나 천공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 손상 자체가 만성설사와 복통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손상이 되는 병이 사실은 크론병이고, 이 크론병 자체는 20대, 10대, 30대 젊은이들한테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에게 많이 생기고, 이거는 서구화된 도시문명 또는 선진국에서 많이 생긴다. 우리 도시문명 선진국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서양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병 자체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면요, 젊은 애들이 왜 갑자기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사하고 복통이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항원으로 인식해서, 이 부분, 자기의 소화기관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면역세포들이 자기 몸, 특히 소화기관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여기에 염증을 유발하게 됐을까? 제가 맞지만, 이 부분 자체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설명해낼 방법이 서양의학에서는 아직은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건 하나의 가설, 추측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치료해봤자 낫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서양에서 이 크론병으로 진단받을 때 어떤 약들을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가? 물론 크론병 환자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일단 그 약들을 보면, 자, 첫 번째 만든 게 염증이 있으니까, 자, 염증에 대한 항염증제를 줘요. 보통 이제 펜타사 이런 걸 많이 복용하시죠, 그죠? 아사코린이나 이런 걸 많이 복용하는데, 실제로 염증 자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약인데, 이 염증 자체가 제가 말했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 생기는 염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항염제는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염증 자체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 항염제 자체를 많이 투여하는데, 마치 우리 머리 아플 때 진통제 쓰듯이 또는 뭐 그런 개념대로 증상에 대해서 쓰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항염제 자체를 주는데요, 우리 크론병 환자들 자체가 애초에 초기 증상들 자체가 제가 좀 설사가 생기는 병이에요. 배가 아프죠. 자, 이 설사, 그리고 소화장애가 있죠.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장애가 있는 이 병이에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증상들 자체가 우리가 크론병 환자의 주요 증상인데요, 이 항염제 자체를 투여하면요, 이 항염제 자체 부작용을 살펴보면, 항염제 부작용, 특히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설사예요. 또 복통이고, 이 약이 구토구역을 유발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구토구역, 소화장애, 설사, 복통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사실은 치료를 받는 건데, 이때 주는 약 자체가 실제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또는 구토구역, 소화기 장애를 유발하는 약효라는 거예요. 이 부작용이라는 게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사이드 이펙트라는 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항염제를 줘서 염증을 잡읍시다 하는 게 메인 이 이펙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 효과고, 이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라는데, 무슨 이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 어떤 효과들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효과, 염증을 좀 억제했으면 좋겠다, 우리 바람이고, 이 염증 억제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이 사이드 이펙트 우리가 원하지 않은 효과죠. 근데 이거 자체도 하나의 약효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약효인데, 이 약효가 사실은 소화기계에서는 흔하게 설사, 복통, 구토구역을 유발하는 약이 항염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크론병 환자가 이러한 복통과 설사, 구토구역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크론병 환자들 먹는 항염제는 오히려 소화기계에 이러한 부작용, 이러한 증상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약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염증 자체, 이 항염제로 이 효과가 잘 나지 않는 사람들 더 강력한 약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게 돼요. 보통 이 스테로이드 자체는 뭐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이런 등등의 성분 자체를 가진 약인데요, 이 스테로이드 자체도 역시 면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뭐 모든 염증 자체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보통 서양에 무슨 염이라고 붙은 뭐 위염이든 관절염이든 뭐 뒷부분에 염자가 붙은 약에 이 스테로이드는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주면 어떤 병이든 사실 염증 자체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겨요. 물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염증 자체의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반응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염증에 사용하는데, 역시 크론병 자체도 염증을 일으키는 장에 염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거예요. 또 면역을 억제하는 자가면역제라는 이해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도 주는데요. 이 스테로이드의 흔한 부작용 보면 역시 설사나 복통, 구토, 또는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면 궤양 조직도 형성이 되는 이런 부작용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테로이드가 애초에 그 크론병 환자의 설사, 복통, 소화장애를 해결하는 약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설사, 복통이나 소화장애가 낫겠냐는 거죠. 이 스테로이드를 주면. 자, 그 다음에 실제 면역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을 줘요. 보통 이제 아자티오픈이라고 하는 이뮤란, 이런 약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인체에서 면역 자체의 작용들을 실제로 억제하고 백혈구의 활동들을 억제해 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크론병 자체를 자가 면역 질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 억제하는 이런 약들을 실제로 투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면역 억제도의 흔한 부작용 자체도 역시 구토, 식욕부진, 설사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설사가 나서, 병이 나서 그래서 장 손상이 생기는데, 실제로 주는 약은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많은 약들을 주고 있고, 그 목적 자체는 그냥 단순히 면역을 진짜로 억제해보자, 이게 자가 면역질이니까 백혈구 활동을 억제해보자, 염증을 무조건 없애보자 하는 이런 병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크론병 자체가 불치병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양의학에서 크론병 자체에 사용된 이런 약은요, 사실은 그 환자한테 원인 치료를 하거나 이걸 완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오히려 이 크론병에서는 이런 약을 왜 주느냐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증상 자체를 완화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료 목적 자체가, 이 약물 치료 자체 목적이 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 이 약물 사용 자체의 목적이 증상 완화인 거지 실제로 완치가 아니고, 왜? 낫지 않으니까. 이 약물을 아무리 줘도 낫지 않더라, 오히려 악화되더라 라는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때요? 그때 이 약을 먹으면 그때 배가 좀 덜 아프니까, 염증 반응이 덜 하니까, 혈액 검사상의 염증 수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니까, 이러한 걸 목적으로 이런 약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약들이 애초에 크론병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리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항염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줘도 크론병이 잘 효과가 없고 낫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약을 뭔가 더 좋은 약이 있을 거다라고 또 만들어낸 게 생물학적 제제라고, 요즘 뭐 레미케이드 주사 많이 맞으시죠? 휴미라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주사제형으로 많이 투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면역 억제제라고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면역 억제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결국 이것도 목적 자체가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약 역시도 면역을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나 여기서는 레미케이드나 휴미라 자체가 이 크론병 환자들한테 실제로 어떤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쪽에서 이 원인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계속 우기면, 이걸 실제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면 면역을 억제하는 게 사실 원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 스스로조차가 이게 원인 치료가 아니고 대증 치료, 증상 자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서양의학에서 이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이 자체의 확실한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추측을 하고 열심히 치료해봤지만 크론병이 낫지 않는데, 그 이유들이 사실은 크론병 환자들한테 주는 이 약들이 실제로 크론병의 어떤 증상도 해결하지 못하는 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요, 크론병에 이러한 약들을 주고 나면, 자, 이 약들이, 자, 면역을 억제하죠. 면역을 억제한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하면 면역을 억제하냐면, 사실은 그 조직으로 들어가는 혈관 자체를 혈관 자체를 수축시키는 거예요. 혈관 자체가 수축하면 여기에 혈액 공급 자체가 감소가 되는 약 효과가 있어요. 혈액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혈액 중에 있는 면역 세포들, 주로 백혈구들이죠.
백혈구 자체가 공급 자체가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염증 반응 자체가 감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 자체가 주니까 염증 수치가 줄었어요 라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염증 자체를 억제를 하는 것 자체가 혈액 자체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실제로 백혈구들 자체의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염증 자체의 억제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애초에 유발 원인 자체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시적인 대증 치료 자체로 크론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결론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크론병이 되면 불치질환이라고 등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로 크론병에 사용하는 약들을 보면 이러한 약들, 항염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생물학적제제의 이런 약들은 실제 크론병의 소화기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병의 증상과 병의 원인에 맞지 않은 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 자체가 불치질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통설사가 정말로 치료하기 힘들었던 게 아니고, 이 크론병이라는 걸 전혀 다른 자가면역질환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거기에 투여되는 치료약이라는 게 전혀 애초에 크론병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 자체가 불치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크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에 의존을 한다면 이 병 자체는 말 그대로 제가 말했지만 이 병에 의존한 환자들의 70-80% 이상이 악화돼서 장절개 수술을 받았다는 게 통계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치병이 된 건데 아직도 이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 자체가 새로 생성이 되고 똑같은 약을 주고 똑같은 의학적인 결과, 그래서 계속 불치병 환자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체가 의학적인 문제에서 만들어지는 불치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크론병 자체가 악화될 때 어떤 증상으로 악화되는가? 크론병 자체가 소화기계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 장조직을 보면요, 초기에 크론병 환자들이 이런 모양의 내시경 소견을 보여요. 이 장점막인데요. 장점막 자체가 대장점막이죠. 점막 자체에 이렇게 볼록볼록, 우리 보통 그 엠보싱 화장지처럼 볼록볼록하게 여기에 이걸 용종이라 그러는데요. 용종이라 그러는데 이 볼록볼록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 튀어나온 거 안에 보면 이 안에 물이 많아요. 이 조직 자체에 물 알갱이들 같은 게 조직 자체에서 물이 차면서 점막 자체가 이게 다 부은 거거든요. 저기 보면 장점막이 비후해져 있어요. 이렇게 장점막, 원래는 건강한 대장 조직은 여기에 혈관들이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혈관이 전혀 보이지 않죠? 이게 이 점막 자체가 다 팅팅 부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종이 생겨 있다고요. 부종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물이, 조직액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물 자체가 많이 증가된 곳에 물알갱이들이, 이게 물알갱이죠. 물 자체가 이렇게 맺혀서 튀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자체에 아까 혈관 조직 자체가 안 보이고 부종 자체가 대장 조직 점막 전체에 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요.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회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이 장 손상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 여기에 설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어때요? 이 조직 자체가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악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화가 되면, 자, 크론병 환자들 이 물방울들이 훨씬 크게 커지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 대장 조직 자체인데 이 조직들 자체가 계속 부풀어 오르니까 이 조직이 협착이 되는 거예요. 협착이 되고 이 물알갱이들 자체가 훨씬 커지면서 점막 자체가 엄청나게 비후해지는 거고, 이 조직 자체의 비후가 낮지 않고 더 큰 용종을 만들고, 더 안에 이 조직 자체가 안에서 이렇게 계속 부풀어 오니까 이 안에서 염증 반응 자체가 진행이 되고, 염증이 되고 물이 많은 상태에서 염증이 진행되니까 농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크론병 환자들 자체 피에 농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가 툭 터지면 어때요? 농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에 궤양 조직이 있는 조직은 출혈이 될 수도 있고요. 항문 쪽이나 이런 쪽에 이런 상처들이 있으면 출혈이 잘 되고요. 장 쪽 점막 자체가 이렇게 많이 비후가 되면 여기서 농이나 출혈,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론병은 장점막 전체가 비우해지면서 용종이 생기고 조직 손상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크론병 자체가 만성 설사를 한다는 병이에요. 근데 우리 설사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대변의 수분 함량이 70% 정도가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대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분 함량이 80%가 되면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물 함량 자체가 10% 정도면 대변 상태에서 물을 흡수를 못하면 이게 설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85%가 되면 대변의 그 수분 함량 80%가 물 설사를 쭉쭉쭉쭉 하는 거예요. 결국 설사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 자체가 소화 흡수되지 못한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되지 못하는 물이 많으니까 장점막에서 이걸 다 흡수를 해주고 영양 흡수를 하고 물도 많이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물 자체를 흡수하지 못할 만큼 과잉된 물 자체가 있거나 또는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설사를 한다는 조건 자체는 일단 음식 중에 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할 확률이 되게 높죠. 특히 이 물 자체가 찬성질을 가진 음식을 동반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물이면 사실은 찬물을 계속 먹으면 누구나 설사를 하는 거예요. 참 얼음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또는 뭐 아이스로 만들어진 또는 냉면이라든지 또는 뭐 맥주라든지 이런 찬 것들을 계속 즐기면 사실 설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여기 물 자체가 함유가 많거나 찬 성질로 인해서 인체가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흡수할 수 능력이 떨어져서 설사가 나는데 인체의 모든 장조직, 소장이나 대장 조직은요, 모든 걸 흡수하려고 하는 조직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먹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들 또 과잉된 수분 자체를 어때요? 그래도 얘들이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들, 물을 흡수를 계속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물 자체가 흡수되는데 계속 과잉되고 설사가 계속 만성적으로 될 만큼 계속 설사가 나왔다는 말은 이 대장이나 소장은 어때요? 그 설사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흡수를 했다는 소리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더 과잉되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설사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장 조직들은 여기에 점막 자체가 팅팅 부으면서 물 자체를 흡수한 흔적들, 이것들이 흡수된 물 자체가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 그게 회복력이 잘 없어진 상황, 그리고 여기에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부종이 지속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손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론병 자체의 악화 상태를 보면, 또는 크론병의 증상을 보면, 이건 철저하게 음식 자체의 관리가 잘못됐고 그게 회복력이 떨어진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크론병 자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론병이 왜 불치병인가? 근데 서양의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서양의에서 불치병이 된 이유는 그 원인 설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크론병 자체를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가 면역 질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 자체의 원인은 제가 봤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백혈구의 잘못, 또는 백혈구가 인체를 뭐 항원으로 오인해서 적군으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크론병 자체는 만성적인 설사, 복통, 체중 감소가 주된 증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설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이유, 이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설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백혈구의 면역 반응, 자가 면역 반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몸 자체가 우리의 몸 자체, 우리를 지켜야 될 이 백혈구들이 인간의 몸 자체, 자기 몸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자가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설사가 일어나는 걸 백혈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제가 말했잖아요. 추측에 불과한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 의학적으로 크론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또는 검증된 어떠한 논문이나 실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치료 결과 자체도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병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면 그 주된 증상, 오랫동안 만든 이 주된 증상이 실제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원인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찾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원인 자기 자신한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설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됐던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설사를 왜 할까? 이거 음식에 관련된 문제죠. 잘못된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 습관이죠. 자, 우리 크론병 환자들이라면요, 한번 스스로 자기가 살아왔던 음식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요, 자, 설사가 위주인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크론병 환자 중에. 자, 이건 제가 다시 써볼게요. 자, 크론병 환자 중에 설사가 위주인 환자, 주전 증상이, 나는 설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다가 크론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람들. 자, 음식을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찬성질의 음식을 즐긴 거예요. 찬성질의 음식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먹는데 과일, 야채, 이들, 그리고 뭐 생거, 날거, 그리고 여기 음료요, 청량음료, 이게 얼음. 자, 이런 류의 음식들, 여기 물론 뭐 맥주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다고 느껴지죠. 실제로 냉장고에서 나오는 음식들이죠. 냉장고에 보관되고 냉장고에 나온 그런 류의 날것, 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긴 다 들어가죠. 이런 류의 음식을 많이 즐긴 사람은 반드시 설사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냉기, 음식 중에 물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벗어나면 수분 자체가 흡수가 안 돼 반드시 설사가 일어나요. 자, 이런 음식 즐긴 사람은 자기가 크론병 진단받기 전에 이런 음식을 즐긴 사람은 이런 음식 습관을 다 바꿔야 낫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이에요. 제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전 증상 자체가 복통 위주로 나타났던 분들은 어떤 음식 자체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자, 복통은 장 쪽 자체가 사실 복부 팽만증. 이건 뭐냐면 가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장에 그득하게 고여 있기 때문에 장 자체에서 가스들이 되게 많이 고여 있으면 이게 장 운동 자체를 방해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스가 많이 생긴 음식들은 기름진 음식이에요. 튀긴 음식, 자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 여기 뭐 술이나 이런 음식요. 자, 여기에 뭐 과자라든지 뭐 치킨, 뭐 피자, 뭐 짜장면, 뭐 이런 탕수육, 또 뭐 전 요리들, 또는 뭐 기름에 튀겨 놓은 음식들, 같이 이런 류의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류의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가스 발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복통이 많이 생겨요. 이 복통이 생기면 사실 구토구역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부분의 문제는 주로 소장에서 염증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되고요. 이 보통 설사를 많이 하면 대장에서 주로 염증을 많이 유발하게 돼요. 자, 이 잘못된 음식, 이러한 음식 습관을 가진 게 사실은 이 만성설사와 복통을 유발한 원인이라는 거죠. 제가 이 크론병 자체가 소화기계에 나타나는 병이다. 크론병 자체가 소화기계에 나타나는 이 병이라는 거는 이게 철저하게 잘못된 음식 습관을 기반으로 해서 장 손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 상태를 제거하지 못하면 절대로 크론병은 치료될 수 없는 불치 질환이에요. 여기에 이걸 자가 면역 질환을 보고 면역을 억제하는 약물을 지속하게 투여하면 안 그래도 체중이 감소돼서 전체적인 피로, 빈혈, 영양 부족, 회복력 저하 등등 이 자체의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자요, 이거 우리가 이런 상태에 체중이 감소되면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면역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면역을 높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면역을 떨어뜨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어때요? 몸 자체가 힘이 없고 피곤하고 외부의 방어 능력이 떨어지면 면역을 높여줘야죠. 그래야지 회복을 하죠. 근데 실제 크론병 환자들이 이 투여받는 약들은 전부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크론병 환자들이 이런 상황이란 난치 질환, 낫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크론병을 치료하고 싶다면 그 원인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걸 자각하시고 오늘부터 모든 음식 습관 자체를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 음식 습관 자체를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크론병 자체의 호전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체중 감소와 이 전체적인 회복력까지 저하됐다면 여기에
몸 자체 허약 상태를 보강을 해주는 조치를 하면서 음식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찬 성질의 음식이라든지 기름진 류의 음식들을 다 배제를 하고 소화 흡수가 가장 용이하고 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다 바꿔주면 크론병은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